안녕하세요. 법으로 혼쭐을 내주는 남자 줄남의 신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소위 윤창호법에 대해서 일부 위헌을 결정한 헌재를 향해 좀 쓴소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관해서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는데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경위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이 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 라고 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요. 이 법 조항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처벌하도록 됐었는데요. 2회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또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거였다가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이렇게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 같은 윤창호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범행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윤창호법이 위험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보다 높은 처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어서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도 했습니다. 이 다수견을 보면 첫 번째가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다른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우선 설치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처음 음주운전을 한 뒤 10년이 지나 다시 적발됐다면 해당 운전자가 준법 정신이 부족하거나 반복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재범운전을 막기 위한 다른 법 조항과 달리 윤창호법은 일정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중처벌 조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과 같이 첫 범행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죄만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는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관관계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운전자에게는 형벌 강화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이 낙관을 교정할 확실한 단속이나 교정수단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한다. 이게 다수 의견에 놓은 겁니다. 이에 반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이 법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감안해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 정책적 고려에 따라서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이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서 재범 음주운자의 가중처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렇다면 이번 헌재 결정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위헌 결정인가? 라는 게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어떻게 보면 억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이 윤창호법에 대해서 일부 위헌 조항이 이 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래퍼 장용준 재판이 진행 중인 이때 나왔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약이 될 수는 있겠어요. 하여튼 간에 원래 이게 사실은 우연의 일치라도 하더라도 의심받을 상황이라면 사실 이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긴 한데 사실 이로 인해서 어떤 간에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우선은 이 법 조항 자체가 이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사건 조항에 따라서 문제가 된 위헌 조항에 따라서 재판이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들이 다 재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어때요? 지금 법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내 사건을 심리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심 사건까지 몰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이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는 오히려 침해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침해가 되면서까지 이 법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서 구제해줄 필요까지 있느냐라는 게 좀 회의가 든다는 거죠. 이 위헌 결정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위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3%가
음주운전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어서 반대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찬성한다는 응답은 26.7%에 불과했습니다. 이 반대 의견은 젊은 층일수록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헌 결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이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은요, 사실 아예 없던 게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하던 것이 이제 2회로 규정이 좀 엄격해지긴 했고요. 법정형도 1, 3년에서 이제 2, 5년으로 이제 높아지거나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높아진 거는 맞지만 종전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첫 번째 범행 이후에 몇 번째 범행을 해야지만이 처벌한다. 이런 규정은 없었어요. 마찬가지 요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없는 상태로 지금 10수년 동안 이렇게 처벌해 왔던 건데 단순히 이렇게 그 규정이 약간 더 엄격했다는 것만으로 이제 와서 이제 위헌 결정을 한다는 게 조금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실무상으로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지금 20년 전 거, 30년 전 거까지도 종전 전과로 봐가지고 처벌한 게 아니라 실무상으로는 나름대로 예를 들면 10년 이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만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실무 관행이 이제 형성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이거를 위헌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순 위헌할 게 아니라 이런 경우라면 이 법조항 자체가 지금 적용이 못 돼서 처벌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헌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요건을 좀 명확하게 한 다음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촉구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반대 의견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윤창호법은 그동안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처벌도 했지만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또 진짜 음주운전으로 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 그다음에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다수 의견은 예를 들면 10년 전에 처벌됐다고 해서 다시 이게 지금 음주운전 했다고 그 사이에 무슨 음주운전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10년 전에 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적발됐다. 그럼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 적발된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음주운전은 약간 습관성이에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그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습벽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처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무수하게 많은 음주운전을 했지만 적발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선처해줬을 때 만약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그 사이에 적발이 안 됐으니까 음주운전 습벽 없는 거 아니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고려가 좀 빠져있는 헌재 결정이 아닌가, 현실성을 좀 결여했다. 이렇게 좀 보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 조항은 어떻게 보면 가혹할 수는 있어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그동안 음주운전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것들 계속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인 고려도 많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단순히 법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헌재가 무슨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럼 법원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처벌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헌재라고 하면 좀 더 대승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어떤 법 질서를 준수하는 쪽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선도하는 개념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법 논리적으로 비례의 원칙, 물론 중요한 원칙이긴 합니다만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법의 제정 취지까지도 고려한다면 단순히 이렇게 단순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의 존재의 이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앞으로 단순히 법 논리적으로만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좀 더 법을 준수하는 쪽, 그다음에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떤 헌법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혼쭐 내주는 남자, 법줄남 시간에 혼내줄 다음 게스트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신다음 공식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신중권 변호사가 법으로 혼쭐을 내드리겠습니다.